강릉 과학산업단지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례적 사고로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소 저장 탱크의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는 이번 폭발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청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강원도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랜드의 2대 주주인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사업 다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규 사업 분야는 쇼핑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업체 대표와 시공사 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례적인 사고였던 만큼 원인 규명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인 중 하나로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이었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에 남아있는 수소탱크 잔해입니다.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는 내부와 달리 수소탱크 외부면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화재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전문가들은 수소탱크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전해로 얻은 수소를 저압 탱크에 보관했다가 압축기를 거쳐 고압 탱크로 저장한 뒤 이를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전에 장비가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통해서 수소가 나오는 것은 수소 탱크에 저장을 하고 거기서 저장되는 수소는 다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수전의 연구시설과 수소탱크 저장까지의 공정 중 시스템 오류나 압축기 고장, 조작 미숙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수소탱크의 형태와 재질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사고 현장에 이번에 폭발한 수소 저장 탱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 개당 4만 리터를 저장하는 대용량 탱크로 강판을 용접으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 자동차에 사용되는 저장 용기는 700기압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음매가 없는 탄소 섬유 재질로 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대용량 탱크의 이음매가 상대적으로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강릉 과학산업단지 탱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압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용기 자체가 금속을 접합하여 만든 이음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틈을 통해서 내부 압력이 좀 상승했을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좀 있고 게다가 짧은 시간에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했기 때문에 경찰은 사고 업체와 탱크 설치 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27일 가스안전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2차 합동 정밀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압력 조절 장치 오작동이나 관리업체의 조작 미숙, 부실 시공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인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합동 감식과 국가수 정밀 분석이 추가적으로 예상돼 있어 원인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 사업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생각은 어떤지 김선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망자 2명과 부상자 6명이라는 참사를 빚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규격대로 설치하고 모든 안전 점검을 잘 통과했다면 기본적으로 수소 저장 탱크는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본 사건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따라서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당장 이번 사고로 인해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차도 수소탱크처럼 폭발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수소차 수소충전소와 이번 폭발 사고는 전혀 무관하다며 해명이 나섰습니다. 전문가 역시 이번에 폭발한 수소 저장 탱크는 강판을 용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돼 이음매가 없는 용기를 쓰는 수소차보다 상대적으로 폭발에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 탱크와 수소차는 작동 원리 자체가 달라 폭발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번 강릉과학산업단지 탱크 폭발로 수소 경제의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관련 제품 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수소를 제조, 저장하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동안 국민들한테 강조했던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함께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는 이번 사고가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탈청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강원도의회 주최로 강원도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졸업 후 도내 청년 10명 중 7명은 강원도를 떠납니다. 이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청년 지원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일자리를 잡는 사람들한테 기본급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자리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원 청년들은 타시도보다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서울에 가지 않고 도내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경제적 삶과 복지가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취업뿐 아니라 창업을 위한 환경 역시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청년 창업 수는 5,500여 개로 전국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열린 공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몇 개월짜리 일자리 보조금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관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창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패 사례들을 공유함에 따라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 강원도 내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 기본조례에 이번에 나온 청년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례는 조금 다소 선언적인 내용이 많았고 구체화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하는 조례는 청년 지원 센터라든지 청년 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화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탈강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강원도의 청년 정책과 일자리 관련 업무 부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한개팀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속초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우레탄 공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송된 작업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초 소방서는 27일 낮 12시 5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지하의 정화조 작업장에서 인부 2명이 우레탄 가스에 중독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 종료 시간이 됐는데도 지하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40여 분 만에 지하에 있던 작업자 2명을 구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원주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고와 관련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치료비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초쯤 원주 C형 간염 치료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 완료로 분류된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두 423명으로 치료비 지원금은 약 14억 4천만 원입니다.
원주시는 치료비의 절반을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강원도와 원주시가 각각 3억 6천만 원씩 분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DB 김준기 문화재단 1억 원을 시작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7개 단체에서 산불 피해 가정 학생 장학금 1억 8,600여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이에 27일 강원교육장학회를 개최하고 피해 유형 등을 분류해서 11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폐특법 시효가 2025년이면 만료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폐광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랜드 2대 주주인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사업 다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인 강원랜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합법적인 카지노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매출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즉 폐특법이 오는 2025년에 시효가 만료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안정적인 수익 사업이 폐특법 시효 만료와 함께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랜드의 2대 주주인 강원도는 카지노 사업 외 사업 부문의 확대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특법 만료 이후에도 폐광지역 경제를 떠받칠 만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원랜드와 지역과 함께 건전한 산업으로 강원랜드가 좀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카지노라는 도박 산업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함께 공동 성장해야지만 강원랜드의 어떤 목적과 폐광지역 폐특법 목적에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강원도가 제안한 카지노 외 사업 부문은 아울렛이나 면세점 같은 쇼핑 분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강원랜드는 지난해 워터파크 개장과 함께 비카지노 부분 매출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1분기에 매출 약 3,700억 원과 영업이익 1,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0.3%, 영업이익은 0.7% 감소했지만 오히려 카지노 외 부문은 매출은 6%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꽃바람 숲빛 하이원 리조트의 4대 테마를 저희가 패키지나 프로모션으로 활용을 해서 비카지노 부분 매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강원랜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은 약 1조 원가량, 카지노 외 사업 부문으로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고 제한된 각종 법률 규제는 강원랜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아도 그 손에는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게 되는데요.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판별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수원에 있는 한 호프집. 입구는 물론 가게 안까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편말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주문 전 신분증 검사는 필수. 혹시 몰라 한 명 한 명 사진까지 대조하며 꼼꼼히 살핍니다. 미성년자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벌금 같은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내리는데 사실 위변죄된 신분증은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분증 판별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신분증이 진짠지 아닌지부터 지문 확인까지 되는 기계도 나왔습니다. 위조해갖고 막 사러 오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딱 집어넣으면 위조인지 아닌지 아니까는 우리가 이제 판매해도 되니까 안심하고. 억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합니다. 도내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상시 근로자 3명보다 적은 영세 사업자가 대상. 장치 구매 비용 등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변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업상의 피해, 금전과 시간상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억울한 자영업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청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의 반응에 따라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인들이 원주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는 27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 상인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혁신도시 상인들은 설문조사보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와 같은 당장의 대책을 바라고 있다. 오죽하면 올해 혁신도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원주시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306명 상인들의 서명을 받아 오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자회견까지 하겠는가. 이들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아파트가 들어선 지 5년이 됐지만 상권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구호선 3척의 매매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어업인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40대 어업인 A씨는 중구호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7억 원 상당의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선주 B씨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협은행 대출 담당자 C씨와 영세어민 D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을 알선한 뒤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C씨와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무허가 위험물을 단속한 결과 18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위험물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4건은 형사 입건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저장, 취급 중요 기준 위반과 정기 점검 미실시 등도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지도, 안전 교육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4일 해수욕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정 해수욕장은 망상과 망상 리조트, 노봉과 대진 추암 등 6개 해수욕장으로 의결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간은 망상 리조트 추암 해수욕장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노봉 대진 어달 해수욕장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입수 가능 시간은 6개 해수욕장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소리 없는 몸집의 행여인 춘천 마임축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막 공연인 아수라장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8일 동안 펼쳐지는 축제는 지역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져서 춘천을 축제로 물들이고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용하던 춘천의 한 요양시설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익살스러운 분장을 한 아티스트의 공연은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어른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지게 합니다.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공연자의 다양한 퍼포먼스에 박수로 화답하고 직접 참여하며 나누는 공연은 지루한 일상에 찾아온 작은 선물입니다.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평안해지실 것 같아요. 더욱더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순진한 어린 아이들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올해로 30번째를 맞은 춘천 마임축제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친 일상의 도시를 축제와 예술의 무대로 탈바꿈합니다. 개막 공연이 펼쳐진 지난 26일 춘천 중앙로 일대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물장난을 통해 사회적 억압을 벗어내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소양강에 물도깨비가 산다는 신화적 요소를 가미한 행사는
모두가 자유롭게 즐기는 한바탕 물난리를 통해 자유로운 몸짓의 향연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또 오는 31일부터 4일간 송암 스포츠타운에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도깨비 난장이 마련돼 마임과 무용,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이 불과 어우러지는 이색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리커버 더 시티라고 도시를 회복하라 그런 테마였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뭐 축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상의 탈출을 시도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 밖에도 이번 축제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 13개국 18개 해외 단체와 국내 5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해 30주년을 맞는 마임 축제에 볼거리를 더합니다.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관객의 참여로 꾸며지는 춘천 마임 축제는 오는 2일까지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재영입니다. 동해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북평 산업단지 내 도로 정비 및 폐수 처리 시설 개선, 노후 지하시설물 보수, 해양 심층수 공급 관로 구축 등을 오는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5년에 조성된 북평 산업단지는 노후화로 성장 및 경쟁력 한계에 직면해왔으며 기업 입주 기피로 활력도가 떨어져 재생사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시각장애인 종합대회가 이번 달 28일부터 횡성 둔내 복합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횡성군 선수 8명을 비롯해 약 3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시각 골프, 2인 1조 사이클 등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속초시가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속초시 청호동 속초수협역 주차장 부지에서 2019 실향민 역사 문화축제를 엽니다. 축제 첫날에는 피난행렬 제험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이북 전통 문화 한마당과 평양 민속예술단 공연, 속초 사자놀이 등 문화 공연 등이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에 새롭게 기획되는 이북칠도 실향가요제에서는 각 도민회별로 참여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됩니다. 또 상시 전시와 체험거리로 피난민 테마거리, 이산가족 사진 전시, 6.25 음식회 상전,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먹거리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비가 오며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우리도 저녁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 기온도 점점 올라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11도, 원주 12도, 강릉 16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25도, 강릉과 속초 2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 비 소식은 없지만 파도는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계속해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지겠고 기온도 점점 올라가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전남 13도, 충북 14도, 경북 15도가 예상됩니다. 28일 화요일 낮 기온 오르면서 볕 또한 강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북, 충북 25도까지 올라가겠고 전북 24도, 경남 23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비가 조금 오겠고 전해상 파도의 높이는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